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한창 답사 댕길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뵙질 못하고 카메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섭섭하면서도 반갑습니다. 먼저 경복궁을 답사를 하고 두 번째로 오늘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저희가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 오면 창덕궁과 창경궁은 다른 궁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개를 합해서 동궐이라고 그래서 한 궁궐의 감무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사실은 궁묘까지가 하나의 크다란 궁궐이었는데 이 앞에 율곡로를 일본 사람들이 대학병원, 지금 서울대학병원 전신에 큰 병원 하나 세우면서 다 길을 만들면서 동묘는 따로 떨어져 나갔고 지금 창덕궁하고 창경궁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경복궁이 중국 주례에 기초한 궁이라면 창덕궁은 가장 한국적인 자연관에 의지한 궁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 창덕궁에 오면 궁궐이면서도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 황제가 여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창덕궁은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앞에를 보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 서울에서 창덕궁 비원을 구경하신 분들은 이게 없었어요. 이걸 보고 이게 뭐지 하는데, 조선시대 사진에 월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서 좀 낯선데, 일본 사람들이 이 궁궐을 좋아해서 총독부 고위관리가 순종 황제를 뵙는다는 핑계 뭐 여러 가지로 여기를 오는데, 순종 황제도 마지막에는 승용차를 타고 여기를 드나드셨기 때문에 이러면 승용차가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하고 길하고 같은 높이일 때는 승용차가 댕기는, 옛날에 승용차가 어차고라해서 인정문 앞에 있었는데 그게 현재 그걸 빼서 고궁박물관에 가면 그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순종 황제가 여기서 타시던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화나무가 한문으로 보면 느티나무 괴자 썼는데 원래 이게 회화나무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때 정승이 회화나무 밑에서 정사를 다뤘다고 그래서 원래 4개의 나무가 있으면 삼괴 또 괴정, 괴신 해가지고 이 자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기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걸 심었다는 자체는 여기가 정승의 나무라는 조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나라를 세워서 맨 처음 만든 궁궐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태조 때 만들고 종묘를 만들고 사직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태종은 세종한테 양위를 하면서 당신이 있을 궁으로서 만든 겁니다. 창덕궁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현직 왕의 통치하는 공간보다는 상왕의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럼 여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남성적인 궁이라면, 일부러 권위를 내세웠다면 창덕궁은 여유로운 할머니 같은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창경궁은 아주 여성화된 궁입니다. 궁궐에 들어가는데 개울을 금자, 금할 금자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다니는 거를 금하기 때문에 금천이라고 하는데 이거 창덕궁의 금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4군데에 동물이 있고, 밑에를 보신다 그러면 또 이거는 어떤 잡귀나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는 그런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을 다스리는데 그 일을 뒷받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그런 걸 전부 마서, 예를 들어 임금님이 계시면 약국도 있어야 되고 내시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모든 것이 관리하는 데가 여기 권례각사인데, 여기가 권례각사가 있던 곳입니다. 창덕궁의 기본적인 거는 시작은 이궁으로, 그러니까 법궁이 경복궁이면 그 다음에 상왕이 기시는 궁으로, 예를 들어 단종 때 세조가 왕위를 오르면서 단종이 물러나면 같은 궁관에 있으면 피차간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나와 있는 궁인데 임주련한테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임시로 선조가 경운궁에 계시다가 광해군이 궁궐을 복원하는데
사실은 경복궁은 너무 규모가 크고 엄청나니까 창덕궁을 복원해서 창덕궁이 임진왜란 후에는 전부 여기가 정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사에 나오는 임진왜란 후에 모든 일이 이 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되시고 나서 황제가 왕이 되고 나서 경복궁은 사람이 누렇잖아요. 너무 집이 크면 정이 좀 안 가듯이. 그래서 여기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 그 장소가 다 여기입니다. 근대사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호의청이라고 되는데 옛날 임금님이 계시면 임금님을 직속해서 지금 경호실같이 모실 병조 군인들을 관할하는 일부의 직할 부대를 두었던 곳을 내병조라는데 내병조가 있던 곳이 이 호의청입니다. 여기가 법궁의 법전입니다. 모든 행사나 공식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총독부 관리들이 여기서 잔치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하려고 후원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면서 거기다 비원 관리 기구라고 쓰면서 비원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창덕궁이란 말보다 비원이 훨씬 더 친숙하죠. 그게 바로 저기 뒤에 있는 후원입니다. 특히 후원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서 거기는 단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고 여기는 개인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일상교는 선정문 안에 편전해서 신하들을 만나서 상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여기가 옛날에 빈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합방을 하고 나니까 형제가 뭐 누가 일을 상의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어차를 보관해서 옛날에는 어차고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기가 선정전입니다. 저 선자가 페플선자인데 정치를 두루 뵙히는 전인데 여기같이 선정전이라면 임금이 직접 계셔서 여기에서 일반 정사를 신하들로부터 받는 게 이 선정전인데 보시면 외전이 하나 있습니다. 외전이라는 거는 인정전이나 사정전까지 보통 신하가 임금님을 뵙고 일반 정사하는 공간이고 지금 이 옆에 내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임금님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여기 중궁전 같은 데는 예전에 친정아버지나 친정오라버니 형제들도 아주 어린애가 그저 어머니를 따라오면 모를까 여기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여기가 실질적인 정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황제가 일상생활을 하시던데요. 나라 잃은 임금님이라고 하면 일상일에서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당구치고 그 다음에 글 잘 읽는 궁녀가 옛날 얘기책 읽으면 듣고 그걸 하시던 공간이에요. 순종 황제는 사실 여기 계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여기 하시던 데고 이 대조전이 순종 황제 내외가 쓰시던 데예요. 윤왕후가 쓰시던 곳인데 조선시대 후에 중전이 쓰시는 곳으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임금님하고 왕후가 계시기 때문에 용마루가 없는 겁니다. 용이 주무시는데 용이 위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용마루가 없고 실질적으로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그 다음 왕이 이어야 되잖아요. 이어야 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친왕인데 그 양반은 현재 일본에 있고 그렇다고 대비가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순종 황제비가 창경궁 옛날에 낙선제로 가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비어있는 건물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여자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이 조선시대 후기 내내 계셨던 대조전입니다. 옛날 보면 도대체 어디서 화장실을 갔을까? 여기 화장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여자들은 요강을 많이 쓰고 남자들은 요만한 변기를 썼는데 왕실에서는 한자로는 매화라고 썼어요. 그걸 매화라고 써놓고 매화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왕실은 매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틀로 상자를 같이 만들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밑에 놋그릇으로 받아내는 걸 해가지고 임금님이나 중전은 변을 내위원에 가져가서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거
가다내던 데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전은 사실 여기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해. 그래서 이 화계는 중전의 관상용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화계가 우리가 경복궁의 교태전 뒤에 화계도 유명하고, 그리고 위에 저게 굴뚝이에요. 굴뚝 자체도 아름답게 해서 참 이런 돌 같은 게 귀하면서도 여기 있냐면 사실은 중전이 너무 심심하시잖아. 그리고 나중에 정조때 규장각을 이 안에 설치하니까 남자 신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 그래도 중전이 이 후원이라도 좀 들락날락했으면 좋은데, 아무튼 좀 어떤 면에서 갇혀서 사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순조임금 때 익종이, 순조임금이 옛날식의 아주 평범한 집을 좋아해서 지은 건데, 여기에 누가 계셨냐면 조선시대의 마지막 세 슬픈 여인분들이 계셨는데, 아까 얘기한 윤황후, 순조임금님의 계비세요. 그러니까 먼저 부인이 돌아가시고 결혼하셨는데 순종임금님보다 20살이 어리신데, 그분이 여기 사시다가 1967년인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고종황제의 마지막 따님인 덕혜옹주가 여기에 또 사시고, 그 다음에 영친왕 비인 이방자 여사가 사있어요. 나는 이방자 여사를 만난 몇 분의 글을 보면, 영친왕을 따라서 영친왕이 이제 1961년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방자 여사가 따라오셨는데, 사실 영친왕은 그때 이미 실어증도 걸리고 몸을 못 움직여서 그 당시에 그대로 서울대학병원에 몇 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방자 여사가 일본으로 돌아갈 거다 하는데, 굳게 혼자 20년 정도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여길 지키셨는데, 이방자 여사는 만난 사람이 보면 대단히 조용하면서도 훌륭한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여기 계시던 그 문입니다. 요 정문이 요게 장락문인데, 요게 대원군이 쓰신 글씨, 여기 보면 대원군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장락문에서 베이는 저것이 세자 동궁의 책을 보는 그런 곳입니다. 창경궁을 다시 얘기를 하면, 창경궁은 성종 때가 되니까 남자들이 다 죽고 난데, 그 당시에 세조비인 정의왕후 할머니도 계시고 자기 어머니 인수대비도 있고, 그 다음은 자기 선대왕이었다는 예종의 안순왕후도 있어가지고 대비만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창덕궁 아까도 봤지만 거기에 세 분 대비가 있기도 좀 거북하고, 그래서 그 윗전 세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창경궁은 어떤 통치의 장소라기보다는 특히 여자분 대비들의 어떤 휴식 공간, 그래서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정조가 바로 이 자리 어머니 궁을 만들어서 이걸 자경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경이라는 건 자자는 자유롭다는 뜻으로 주로 옛날에 어머니를 뜻하는 어머니가 계신 자리로 여길 해놨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 옛날 서울대학병원 자리가 함춘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사도세자의 사당을 만들어서 경무궁으로 해서 여기서 마주보는,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생존의 부부가 마주보는 곳으로 여기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있을 게 아닙니다. 이 태실이라는 거는 옛날에 세자나 임금의 왕자들이 나게 되면 좋은 곳에 가서 탈을 묻고 거기에다 정리를 해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태봉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훼손하게 돼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일로 옮긴 거예요. 옛날 경복궁 이 궁궐 안에 어울리지 않는 불상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큰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면 일단 어디든 가지 않기 때문에 보관됐는데, 성종이 창경궁을 지었기 때문에 성종 대왕의 태실을 했는데 아주 뭐 뜻이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를 쳐서 춘당지라고 그러는데 원래 중국에서 겨우내 쌓였던 녹으면 춘수 만사택이라고 봄물이 사방에 늪에 아주 가득 찬 데는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춘당지라고 쓰는데 저 위에는 응봉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조그만 연못이 있고 여기는 임금께서 직접 지는 농포입니다. 농경시대 임금님이 시범으로 농사 짓는 여기에 농지입니다. 통명전이 창경궁에 중전이 거처하시던 데 여기가 궁궐 안에서 제일 건물이 중요도로 따진다고 그러면 전이 위고 그 다음이 당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당에서는 임금은 자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목마루가 없죠. 이 양화당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이 나서 오대궁을 다 불이 타고 나서 여기를 재건을 하고 그 다음이 창경궁을 재건을 하는데 인조 이괄에 난 때 창덕궁 일부가 또 불이 타면서 여기 와서 사신 곳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궁궐에는 후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비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라는 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잔디를 좋아하지 조선시대에는 이런 잔디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나무가 없이 궁궐이 꽉 찬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전으로서의 기능이 많지 않은 데니까 약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정전이나 근정전이 2층에 장엄하다 그러면 요거는 조용한 거죠. 기둥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공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대놓은 건데 만약 저게 대지 않으면 어떤 조그만 충격에 기화가 주저앉는 거예요. 저게 움직임에 굉장히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이제 기둥 하나만 있으면 주심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거는 하나의 사이에 또 있잖아요. 저게 다 공포인데 밖으로 나온 게 3개면 3출목, 4개면 4출목 또 안에 가면 저거와 똑같은 게 있어요. 실은 공포의 숫자가 많다는 그만큼 건물에 공력이 많이 든다는데 저것 때문에 사실은 건물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창덕궁과 창경궁을 봤는데 창덕궁에서 와서 창경궁을 보는 것이 우리가 걷는 일반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창경궁은 거꾸로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그걸 양해하시고 특히 우리 예전에 문화답사본에서도 갔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가을 단풍 들 때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한번 오시면 더욱더 좋고 오셨던 분도 다시 오셔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덕궁하고 창경궁 답사를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문화답사 회원들과 같이 못해서 아쉽습니다. 같이 모여서 답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